자, 오늘은 130쪽 결합 에너지와 반응 엔탈피 보도록 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자, 결합 에너지는 우리가 화원 마지막 단원쯤에서, 아니 3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조금 전에 배운 반응 엔탈피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합 에너지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내렸었냐면요. 기체 상태의 분자에서, 이게 기준이에요. 기체 상태의 분자에서 공유결합을 이루고 있는 두 원자 사이의 결합 1몰을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마 이런 그래프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가 에너지였고,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0이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걸 아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프가 좀 너무 못생겼네요. 자, 요렇게 생긴 거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거리입니다. 자, 이게 핵간 거리고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0이다라는 거는 원자 두 개가 완전히 떨어져 있어서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 때를 기준으로 0으로 삼은 거고요. 그랬을 때 여기 에너지가 가장 낮은 지점에서 결합이 체결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것보다 가까울 때는 반발력이 크게 작용하고 이거보다 더 멀 때는 인력이 더 크게 작용한다. 이런 얘기도 했었던 게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요때 우리 요만큼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게 바로 결합 에너지다라는 걸 배웠었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더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는 겁니다. 자, 결합 에너지를 정의를 내리려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체 상태의 분자여야만 해요. 그리고 공유결합을 이루고 있는 두 원자 사이의 결합을 어떻게 하는데?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예요. 그럼 한번 봅시다. 지금 결합이 체결이 됐다라는 거는 에너지가 낮은 상태예요. 충분히 안정한 상태인데 이 결합을 끊어서 완전히 상관없는 두 개의 원자로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 에너지는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가야 되는 거니까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에너지를 흡수한다 라고 했으니까요. 델타 H의 값이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요 방향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분자 결합을 잘 하고 있는 애를 결합을 끊어서 아무 상관없는 두 개의 원자로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델타 H의 부호가 플러스일 수밖에 없는 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반대로 결합을 형성하려고 한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아무 상관없는 두 개의 원자를 어떤 에너지를 방출을 시키면서 얘들 안정화시켜서 연결된 하나의 분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에너지 차이만큼, 즉 엔탈피 차이만큼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때는 에너지를 방출하니까요. 당연히 발열이어서 부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관계 이해되시나요? 앞에서 배웠던 발열 반응하고 흡열 반응의 예로 연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결합 에너지하고 결합의 세기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 결합 에너지의 정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위에서 뭐라 그랬냐면 기체 상태의 분자에서 공유결합을 이루고 있는 두 원자 사이의 결합 1몰을 어떻게 한다고요?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라고 했어요. 자, 그럼 얘를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래요. 그러면 결합이 단단하고 강하게 결합되어 있을수록 에너지가 어떨까요?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을수록 걔를 잘라내기 힘들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결합 에너지는 결국에는 결합의 세기하고 연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결합 에너지가 클수록 결합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거꾸로 말하면 결합 에너지가 클수록 결합을 끊기 어렵다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 수치로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자, H2를 끊는 데는 436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대요. 자, 그런데 지금 엔탈피가 필요하죠. 그런데 Cl2를 끊는 데는 243이 필요하대요. 자, 그러면은 H 사이에 결합하고요. Cl 사이에 결합하고 어디가 더 강한 거예요? H 사이의 결합이 더 강하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 있는 엔탈피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봅니다. 결합 에너지는 두 원자 사이의 결합수가 늘어날수록 커진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얘는 손을 하나 잡았고, 두 개 잡았고, 얘는 세 개 잡았대요.
당연히 세 개 쪽이 훨씬 더 강하겠죠. 그러니까 결합 에너지도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결합 에너지는요, 결합의 극성에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결합의 극성이 클수록 결합 에너지도 같이 커진다라는 내용 여러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옆에 페이지 131쪽에 있는 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표를 한번 보시면 지금 표에 라벨이 붙어 있는데 평균 결합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얘들의 결합 에너지를 모두 각각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측정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걔들에 대해서 평균을 냈어요. 평균을 냈다라고 하면 뭔가 감이 와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OH 사이의 결합 에너지, 그러니까 O랑 H 사이의 요 결합 에너지를 측정을 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얘가 지금 이렇게 자, 물하고 에탄올 여기 지금 다 수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볼 겁니다. 자, 여기 OH 여기 부분을 볼 거예요. 자, 지금 똑같이 O랑 H 사이의 결합이고 여기도 O랑 H 사이의 결합이에요. 하나는 물 분자에 붙어 있는 거고 하나는 메탄올 분자에 붙어 있는 OH 결합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물 분자에서의 O랑 H 사이의 결합 에너지하고요. 메탄올에서의 OH 사이의 결합 에너지는 실제로는 똑같지 않아요. 그렇다고 막 엄청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뭐 여기선 100이고 여긴 500이고 막 이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약간은 차이가 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모든 분자에 대해서 각각의 결합 에너지를 다 계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값과 여기에서의 값을 가지고 평균을 낸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된다? 이 OH 사이에 평균적인 결합 에너지는 463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수치로 정리를 해서 나타낸 거예요. 자, 이 수치들만 봐도 사실은 얘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죠. 자, 예를 들면 HF하고 HCl이면은 전기 음성도 차이, 즉 극성이 지금 HF 쪽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합 에너지가 HF 쪽이 더 크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조금 전에 봤던 내용, 이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일 때 점점 결합 에너지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결합 에너지가 커지고 있으니까 얘가 훨씬 단단하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 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평균 결합 에너지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결합 에너지가 왜 다시 나오느냐? 우리가 반응 엔탈피를 배웠는데 걔랑 관련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델타 H, 즉 반응 엔탈피를요. 결합 에너지의 합의 차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그래프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일단은 그래프를 하나하나 요 빨간색으로 된 거, 화살표, 그리고 파란색으로 된 화살표 요것들을 좀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 지금 보면은 여기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여기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단계에서, 여기 두 번째 레벨에서 보면은 지금 두 개가 다 결합이 체결되어 있죠. 그죠? 이미 분자 상태예요. 그런데 얘들을 지금 어떻게 했어요? 하나 첫 번째 빨간색을 지나고 나니까 누가 끊어졌어요? H랑 H 사이가 끊어졌어요. 그쵸?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두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에너지 레벨에서 세 번째 에너지 레벨로 갈 때, 그러니까 세 번째 엔탈피로 갈 때는 뭐가 가해진 거예요? 수소랑 수소 사이에 결합이 끊어진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H 사이의 결합 에너지만큼이 가해진 거겠죠. 그쵸? 자, 진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위에 표에서 보면은요. H 사이의 결합 에너지 436이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엔탈피 레벨에서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가는 거는 H랑 H 사이의 결합 에너지를 가해줘서 H 사이의 결합을 끊어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번째 레벨에서 네 번째 레벨로 갈 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봅시다. 자, 보니까 HH는 그대로예요. 근데 FF가 분명히 결합이 되어 있었는데 이 결합을 끊어서 FF 상관없는 두 개의 원자로 만들었죠. 그쵸?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F랑 F 사이의 결합 에너지만큼이 가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159라는 게 F랑 F 사이의 평균 결합 에너지여야 하겠죠. 맞나요? 자, 보니까 F랑 F 사이에 159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이 옆에 이 빨간색 되게 큰 거 있잖아요. 그럼 얘는 도대체 뭐냐? 자, 엔탈피 레벨로 봤을 때 여기를 이제 첫 번째라고 했을 때요. 네 번째에서 첫 번째로, 정확히 말하면 첫 번째에서 네 번째로 이동을 한 거잖아요. 그럼 얘는 뭔가 봅시다. 얘는요, H랑 F 사이의 결합이 체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얘를 전부 다 끊어서 이렇게 각각 상관없는 H 원자 두 개, 플로린 원자 두 개를 만든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 HF 사이의 결합을 몇 개 끊어야 돼요? 하나? 두 개잖아요. 그럼 HF 사이의 결합을 끊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570인가 봐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HF 사이의 결합 에너지 570이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HF 사이의 결합을 끊었어요. 얘를 몇 개를 끊었냐면 두 개를 끊었죠. 그죠? 그래서 요만큼의 엔탈피 차이를 갖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화학 반응식을 어떤 반응식의 엔탈피를 알고 싶은 거냐면요. H2 플러스 F2일 때요. HF가 두 개가 만들어지잖아요. 요 반응식의 델타 H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요. 각각의 얘들을 끊는데 필요한 에너지, 즉 결합 에너지를 통해서 이 반응 엔탈피 델타 H를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내느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사실은 이거죠. 여기 두 개의 분자가 잘 결합되어 있는데 각각을 원자로 끊는 거 말고요. 얘가 HF가 됐을 때의 요때 에너지 차이, 즉 우리는 이 파란색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 그래프에서요, 여기 빨간 색깔의 화살표를 통해서 이 파란 색깔 화살표를 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이 빨간색 방향 있죠. 자, 이거 좀 다 지울게요. 좀 지저분해서. 자, 이거 일단은 좀 다 지우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얘가 어떻게 해야 지울 수 있을까요? 저 위에 붙어 있어가지고 지금 화면 녹화랑 이게 겹쳐서 이거 내리면 되겠다. 여기를 내리고 이거를 좀 지워볼게요. 너무 지저분해서 이걸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사실 우리의 목표는 여기 지금 이 두 번째 레벨에서 첫 번째 레벨로 가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이 파란색을 나타내는 게 목표잖아요. 자, 그럼 얘들의 화살표 방향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여기 이 빨간색 여기는 그대로 더해주면 되죠. 여기 시작점이 여기잖아요. 그죠? 그럼 위로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지금 요 방향, 이 가장 큰 화살표를 방향만 바꿔주면 돼요. 맞나요? 얘만 방향을 바꿔주면 결국 우리가 가려는 방향이랑 똑같잖아요. 결국 시작점은 엔탈피 레벨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가는 거랑 똑같아요. 다만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두 번째에서 첫 번째로 다이렉트로 가는 방향의 반응 엔탈피를 알고 싶은 거고, 그리고 다만 여기 빨간색 이 과정은 두 번째에서 세 번째를 거쳐서 네 번째를 거쳐서 첫 번째로 가는 요 방향에 대해서 엔탈피의 변화들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요 H2 플러스 F2가 EHF가 되는 요 반응의 델타 H는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자, 먼저 여기 있는 436하고요. 159를 더하는 거예요. 436하고 159를 더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빼줘야 되겠죠. 얘는 방향이 반대잖아요. 그쵸? 우리가 이 반응의 역반응일 때는 부호가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 지금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570을 해주면 방향이 바뀌게 되겠죠. 그죠? 자, 요거를 계산을 해주면 이 반응의 델타 H, 이 파란색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식을 좀 자세히 뜯어본다면 여러분이 436하고 159는 반응물들 있죠. H2의 결합을 끊고 F2의 결합을 끊는 데 필요한 결합 에너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들은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에 합이 되는 거죠. 결합 에너지에 합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570을 두 개 한 건 뭐예요? HF의 결합 에너지의 합이잖아요. 자, 그래서 얘들은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의 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델타 H가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아까 정의한 거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델타 H는요,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합에서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 합을 뺀다 라고 나와 있죠. 이게 왜 빼기가 들어가는지 아시겠죠? 결합 에너지는 결합을 다 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응물은 결합을 다 끊어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상태로 가요. 그런데 생성물은 결합을 오히려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마이너스를 붙여서 부호를 바꿔줘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 결합 에너지를 가지고 반응 엔탈피를 결정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얘가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게 좀 나중에는 헷갈려져요. 자, 왜 헷갈려지냐면 좀 지워볼게요. 이게 왜 헷갈려지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앞에서 델타 H를 정의를 내렸었어요. 자, 델타 H는요. H 해서 얘가 생성물의 엔탈피에서 반응물의 엔탈피를 빼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결합 에너지라고 했을 때는요. 반응물이 먼저 오고 그 다음이 생성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엔탈피의 차이냐 아니면 결합 에너지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생성물이냐 반응물이냐가 바뀌거든요, 앞뒤가. 그래서 이게 나중 되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반응물은 다 끊어내고 여기를 다 끊어내서 각각의 원자로 만든 다음에 다시 결합을 만드는 거다. 즉 생성물은 끊어지는 게 아니라 결합을 오히려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생성물은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인다라는 개념을 알고 있으면 조금은 덜 헷갈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방향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131쪽에 있는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어디냐면 132쪽에 5번입니다. 자, 132쪽에 5번. 마찬가지로 여러분 잠깐 멈추고 5번 문제 한번 풀어보고 오세요. 요거.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 이 반응의 반응 엔탈피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결합 에너지를 보기에서 모두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델타 H는요.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를 다 어떻게 한다? 다 더한다. 그리고 여기서 뭘 뺀다? 여기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를 다 더한 걸 뺀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이게 왜 빼지는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얘는 오히려 결합을 형성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다 필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CH4니까요. 여기 C랑 H 사이에 이 결합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일단은 리을이 필요해요. 여기 CH4에 대해서는 리을이 필요하겠죠. 정확히 말하면 리을을 4번 곱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Cl2도 마찬가지로 끊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억도 필요하겠네요. 그쵸? 그러면 이 일단은 반응물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결합을 끊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CH4Cl하고 HCl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빼기를 할 건데 그러면 일단은 뭐가 필요하겠어요? CH4Cl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CH3Cl이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때 필요한 건 뭐예요? C랑 H 사이의 결합이 3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리을이 3개가 필요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C랑 Cl 사이니까 디귿이 필요하겠네요. 그쵸? 여기 이걸 다 더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HCl이니까 H랑 Cl 사이에 니은이 필요하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얘들을 요 값에서 이 값을 빼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에서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 합을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니까 어때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다 사용이 됐네요. 그러니까 필요한 값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모두 다 필요하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이제 넘어가서요. 이제 헬스 법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이랑 좀 비슷해요. 결합 에너지에서요. 우리가 경로를 좀 다르게 갔던 거 혹시 기억나나요? 자, 이 그래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실제로 이 에너지 레벨을 엔탈피 레벨을 1, 2, 얘는 3, 그 다음에 4라고 했을 때 실제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3에서 4로 가는 반응에 대해서 얘네 분자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반응에 대해서 반응 엔탈피를 구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이 결합 에너지를 통해서 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3에서 2로 갔어요.
그 다음에 2에서 1로 갔어요. 그리고 그 후에 다시 4로 이동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얘들의 반응 루트는 똑같지 않아요. 그쵸? 아니 그렇잖아요. 3에서 4로 다이렉트로 가는 거랑 3에서 2를 통해서 1을 통해서 4로 가는 거랑 어떻게 같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델타 H라는 건요. 반응물, 즉 시작점, 그리고 생성물, 즉 도착점 둘의 엔탈피 차이만큼만 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둘의 엔탈피 차이만 알면 돼요. 즉 우리는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얘랑 둘이 엔탈피 차이가 얼만큼 나는지만 알면 돼요. 그럼 얘가 바로 오든 아니면 어딜 돌아갔다가 오든 관련이 있나요? 아무 상관없어요. 자, 여러분, 이 첫 번째 경로는요, 3에서 바로 4로 갔지만, 두 번째 경로는 두 번째를 어디를 막 지나서 왔지만, 3에서 4로 도착한 건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두 반응에 대해서는 델타 H 값이 동일합니다. 반응의 방향이 같고요. 즉 반응물의 종류가 같고 생성물의 종류가 같다라고 했을 때는 얘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법칙으로 정리한 게 바로 헤스 법칙입니다. 자, 다시 133쪽으로 돌아가시면 헤스 법칙이라고 나와요. 자, 헤스 법칙은요, 다른 말로 총열량 불변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얘가 지금 출발하는 지점이 같고 도착하는 지점이 같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 왔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정의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 반응에서 반응물의 종류와 상태, 그리고 생성물의 종류와 상태가 같으면 반응 경로에 관계없이 반응 엔탈피는 일정하다라는 게 바로 헤스 법칙입니다. 이 헤스 법칙이 적용이 돼서 결합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반응 엔탈피를 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내용을 우리가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좀 볼 거예요. 자, 일단은 그래프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 얘가 중간 과정을 거치든 아니면 다이렉트로 가든지 간에 처음 반응물의 종류와 상태 그리고 생성물의 종류와 상태가 같으면 이 두 반응의 델타 H는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숫자로 표현해 보면은 자, 델타 H1하고 델타 H2를 더한 거는 델타 H3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얘는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들을 보는 것보다 실제로 뒤에 여기 그 비법 특강에 이 문제를 보는 게 훨씬 더 여러분한테 이해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좀 넘겨서 136쪽하고 137쪽의 문제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6쪽이에요. 자, 헤스 법칙, 이 활용되는 예예요. 자, 헤스 법칙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개의 반응식이 주어진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반응식을 줍니다. 그래서 얘를 과연 표현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왜 우리가 그 수학에서 식 자체를 더하는 경우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자, 그거랑 똑같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반응물인 애들은 반응물 쪽으로 보내주시고 생성물인 애들은 생성물 쪽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일단 비교를 해볼게요. 자, A는 반응물 쪽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C는 생성물 쪽에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델타 H1은 건드릴 이유가 없죠. 그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D랑 B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B가 어디에 있었으면 좋겠냐면요. 반응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에 개수가 2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식에서 주어진 건 어때요? B가 생성물에 가 있고요. 앞에 개수도 1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이 식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얘를 B에서 자 뒤에 상태 표시는 생략할게요. D로 만든다라고 한다면 델타 H2에 뭐가 바뀌죠? 역반응을 취해주면은 앞에 부호가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하나가 더 부족하죠. 앞에 개수가 2였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얘를 마이너스 2를 해주면 되겠죠. 여기를 앞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합시다.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가 이렇게 될 거예요. 방향도 바뀌고 앞에 개수도 바뀌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식을 만들고 나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1번식 하고요. 2번식을 변형한 거 두 개를 더해 주시면 각
각각 더해주시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식이 나와요. 얘를 더해주시면 a 플러스 2b 나오고 이쪽에서 화살표를 기준으로 약간 등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는 지금 뭐가 남아요? 자, 식을 여러분 좀 보기 쉽게 좀 적어줄게요. 자, A에서 C로 가는 게 지금 델타 H1이고, 그리고 이 B에서 우리가 만든 식이죠. 얘가 이 D로 갈 때는 얘는 뭐가 됐어요? 마이너스 2 델타 H2가 된 거죠. 자, 그럼 이 두 식을 더해주면 A 플러스 2B가 뭐가 된다? C 플러스 2D가 된다. 그러면 이 우리가 알고 싶은 이 반응의 델타 H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두 개를 그대로 더한 거잖아요. 델타 H1 마이너스 2 델타 H2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XY로 표현을 한다면 얘를 XY라고 했으니까 X 마이너스 2Y가 바로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식의 델타 H, 즉 반응 엔탈피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어떤 건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예를 들면 아래 퀘스천 2 같은 이런 식으로 훨씬 더 복잡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걸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잠깐 멈추고요. 여러분 여기 아래 나와 있는 이 퀘스천 2 한번 해보세요. 해봤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아래 퀘스천 2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정말 가장 흔한 헬스 법칙이 활용되는 문제거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H4의 생성 엔탈피를 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생성 엔탈피는 뭐였어요? 가장 안정한 성분 원소로부터 출발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식 자체를 일단 쓰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탄소일 때는 자, 고체 상태에 흑연일 때가 가장 안정한 성분 원소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H일 때는 H2 기체라고 했죠. 그쵸?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CH4 여기 기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럼 앞에 개수까지 맞춰주면요. H가 4개니까 여기 앞에 2개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앞에 개수가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CH4의 생성 엔탈피가 되는 거 맞나요? CH4 앞에 개수가 1이고, 그리고 가장 안정한 성분 원소들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반응의 델타 H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반응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위에 나와 있는 이 3개의 식을 적당히 요리를 해야 돼요. 어떻게 요리를 해야 얘들이 없어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돼요. 여기 탄소, 고체 상태의 흑연 탄소는 반응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얘는 오케이입니다. 델타 H1은 건들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H2를 한번 볼까요? 근데 H2가 어디에 있나요? 여기에 있네요. 그쵸?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일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개수가 2여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두 번째 반응식에다가는 전부 다 2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럼 얘는 1이 될 거고 여기 2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델타 H2에다가 2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고 났는데도 지금 뭔가 복잡한 애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럼 나머지 식을 또 보면요. 여기 지금 CH4가 우리는 생성물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얘가 반응물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죠? 마이너스를 곱해서 방향을 바꿔줘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이 좀 보기 쉽게 식을 좀 써줄게요. 자, 얘가 그러면 CO2가 왼쪽으로 오게 될 거고요. 반응물 쪽에. 그리고 EH2가 반응물에 올 거예요. 자, 그리고 생성물로 가면 CH4가 여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EO2 이렇게 오게 될 겁니다. 그럼 얘는 델타 H3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한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식들을 다 한번 더해 볼 거예요. 자, 여기 첫 번째 식하고요. 이 두 번째 식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만든 이 세 번째 식의 반대 방향. 이거를 더해서 얘들을 더했을 때 아래 우리가 구하려는 이 식이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은 이대로 더하면 C하고 H2하고 이 앞에 CH4는 각각 다 원하는 자리에 오죠. 얘도 괜찮고 얘도 괜찮고 얘도 괜찮아요. 그럼 나머지 애들이 사라지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H2가 생성물에 2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H2가 그런데 얘는 반응물에 2개 있죠. 그럼 이거 2개가 사라지는 거예요. 반응물에 하나, 생성물에 하나 있다라고 하면 없어지는 거죠. 등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살표를 기준으로. 자, 그러면은 O2는 어떻게 되나요? O2는 지금 여기 반응물에 하나, 그리고 여기도 반응물에 지금 하나가 되었죠. 그리고 생성물에 2개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없어지겠죠.
맞나요? 자, 그리고 CO2는 생성물에 하나 있잖아요. 그리고 반응물에 하나 있으니까 얘도 이렇게 사라질 거예요. 자, 그러면 식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원하는 식만 살아남았고요. 이렇게 살아남았고 걔들이 위치도 다 완벽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델타 H를 표현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델타 H1에서 플러스 2 델타 H2를 해주시고 마이너스 델타 H3를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계산하는 것까지는 여러분한테 하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요게 헬스 법칙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바로 세 번째를 들어가가지고 조금 어려웠을 텐데요. 만약에 좀 잘 안 되시면 그 아래 퀘스천 1을 해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137쪽에 그래프 해석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렇게 그래프로 나와 있으면 사실은 훨씬 더 편해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화살표의 출발점과 도착점을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여기 지금 흑연에서 시작해서 다이아몬드로 갈 때 델타 H3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빨간색을 표현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좀 해볼게요. 얘 숫자로만 보면요. 이 델타 H3는 델타 H1하고 델타 H2로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델타 H2에서 델타 H1을 빼면 여기 델타 H2에서 델타 H1을 빼면 일단 얘들의 절대값은 델타 H3의 절대값이랑 같긴 해요. 맞나요? 에너지 차이로 보면 엔탈피 차이로 보면 얘들의 값이 이렇게 절대값이 같기는 해요. 맞아요? 여기 지금 에너지 화살표의 길이 차이만큼의 델타 H3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얘들의 방향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쵸? 자, 그럼 이렇게 델타 H2에서 델타 H1을 빼면 방향이 어떻게 되나요?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반대예요. 우리가 구하려는 이 델타 H3의 방향하고 반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델타 H2에서 델타 H1을 뺀 게 우리가 원하는 델타 H3하고 방향이 반대래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얘를 방향을 바꿔주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똑같아지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델타 H3니까요. 마이너스를 저쪽으로 넘겨줘야겠죠. 그러면 델타 H1에서 델타 H2를 빼게 됩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그래프에서요. 일단은 델타 H1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여기 두 번째 엔탈피 레벨에서 시작을 해서요. 여기를 일단 내려갑니다. 그랬다가 델타 H2 앞에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델타 H2를 방향을 바꾼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여기 가장 아래의 엔탈피 레벨에서 가장 높은 엔탈피 레벨로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출발점은 여기 두 번째 레벨이었고 그리고 도착점은 세 번째 레벨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려는 델타 H3의 방향하고 똑같나요? 맞아요. 출발점도 똑같고 도착점도 똑같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그래프로 나오면 오히려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의 방향만 잘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우리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퀘스천 4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멈추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퀘스천 4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델타 H3를 위에 나와 있는 1, 2, 4를 이용해서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이거 어떻게 해줘야 얘가 나올까요? 이거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좀 복잡해 보여요. 그쵸? 자, 그런데 뭐 사실 복잡할 게 별로 없는 게 지금 요 관계를 보면요. 이거에서 1하고 2를 더하면 전체가 나오죠. 여기서 누굴 빼면 돼요? 4를 빼면 돼요. 그걸 빼면 화살표의 방향이 어떻게 되죠? 요 방향이 되는 거죠? 맞아요? 상태 A에서 D로 가는 방향. 즉 우리가 원하는 델타 H3하고 반대 방향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식으로 써보면 델타 H1에서 델타 H2를 더하고 여기서 델타 H4를 빼면 이게 뭐란 얘기예요? 델타 H3의 반대 방향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뭐 하면 돼요? 델타 H3는 이렇게 정리하면 되잖아요. 얘를 표현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다 마이너스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델타 H4에서 델타 H1을 빼고 그 다음에 델타 H2를 빼면 됩니다. 이렇게만 표현할 수 있으면 돼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 헬스 법칙이 되게 간단하면서도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나와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 다 잘 계산하고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뒤에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런 문제들 같이 풀어보면서 헬스의 법칙 좀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요. 개념 파트는 마무리했고요. 그 선택 B 친구들은 그 바로 전 강의의 뒷부분에 그 문제 있거든요. 반응 엔탈피 문제 2개 안 풀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듣고 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시험 범위의 개념 정리는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추석 잘 보내고 추석 이후에 그 우리는 여기 그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 문제풀이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